혹시 여러분의 컴퓨터나 USB 안에 금이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0과 1로 된 숫자 덩어리. 바로 1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하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저게 무슨 돈이냐며 비웃음을 샀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오늘은 이 비트코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 부르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08년, 2009년은 전 세계 경제의 악몽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죠. 집값은 폭락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돈을 맡겼던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거대 은행들이 탐욕과 부실 운영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돈을 은행이 관리하는 게 진짜 안전한 걸까? 은행이 망하면 내 예금은? 그리고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내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 내 재산은 누가 지켜주지? 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싹 터졌습니다. 기존의 모든 금융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입니다. 은행이라는 거대한 관리자가 장부를 독점하고 통제하죠. 만약 은행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내부 직원이 장부를 조작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막힌 상상을 현실로 옮깁니다.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우리끼리 P2P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만들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제안한 비트코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사가 너무 쉽다는 거죠. 5만 원짜리 지폐는 홀로그램 같은 위조 방지 장치가 있어서 복사가 어렵지만 디지털 파일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번이면 무한대로 복제되잖아요. 옛날에는 은행이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해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보증해 줬습니다. 이건 진짜 돈이고 한 번 썼으니까 장에서 차감할게 라고요. 하지만 우린 은행을 없애기로 했죠. 그럼 이 복사 문제를 누가 감시할까요? 놀랍게도 모든 사용자가 감시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탈중앙화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거래 내역이 적힌 똑같은 장부를 서로 나눠 갔습니다. 만약 해커가 장부를 조작해서 가짜 코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의 분산된 수천만 대의 컴퓨터에 저장된 장부를 동시에 과반수 이상 해킹해야 합니다.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불가능한 사실상 신의 영역에 가까운 보안이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거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군가는 24시간 내내 컴퓨터를 켜놓고 복잡한 암호를 풀며 실시간으로 검사해야 하거든요. 전기세도 엄청나게 나가고 고성능 그래픽 카드도 필요한데 누가 공짜로 남의 거래를 감시해 줄까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이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확실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위조 여부를 검사하고 장부에 기록한 컴퓨터에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줄게. 이것이 비트코인이 새로 발행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이 마치 금광에서 곡괭이질을 해 금을 캐내는 노력과 비슷하다고 해서 채굴, 즉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파워, 즉 전기를 써서 보안을 지키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정당한 경제 활동이죠. 초창기 비트코인은 사실 좀 은밀한 곳에서 주목받았습니다. 2008년, 2010년 무렵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나 자산가들이 자금을 해외로 옮기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인터넷 머니 취급을 받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국경 없이 전송 가능하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찾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화폐와 달리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금과 같죠.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내놓았다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이 인정한 명확한 투자 자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기에 특정 국가의 위기에도 가치가 보존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식당에서 카드를 줄 때 우리는 카드 정보를 다 넘겨줍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내가 보낼 금액만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해킹에 취약한 중앙 서버 방식의 은행보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월등히 강력합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금처럼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보안이 취약하고 느린 지금의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는 거대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고 시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줘. 모두 행복한 부자 되자.